라이벌 팀 간의 치열한 승부를 우리는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더비가 탄생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토트넘, 맨유, 유로파리그 우승팀은 누가 될 것인가? 중도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야, 너 우리 편 아니야? 이거 아님 저거로 해주세요. 토트넘이 할 때가 됐어요. 해버지를 위해서 메뉴. 손흥민의 무관 탈출을 위해서 맨유의 우승을. 네? 손흥민과 토트넘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걱정 많이 해요. 네.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합니다. 하드코어 스포츠 토크 배틀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자, 오늘도 함께 끝장 토론을 펼칠 분들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앞을 내다보는 힌스트라다무스 작두 제대로 탄 작두핑 서영욱 해설위원 모셨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예측하는 족족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펠레핑 박문석 해설위원도 또 앞쪽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핑하고 탈락한 아스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스널핑 피터님과 또 인텔의 결승행에 감히 다시 살아난 감다살핑 예. 박찬우 와닿진 해설위원 않네요. 모셨습니다. 보기 좋네요. 너무 원하시는 행복합니다. 걸 이뤘다고 하니까요. 박펠레의 명성답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진심을 다했습니다. 피터는 좀 어떻게 좀 지냈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네, 네, 떨어진 거 억울하고 인터한테 저도 올인하겠습니다. PSG 골 보기 싫어서. 이게 올라왔다고?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억울해요, 알겠습니다. 억울해. 아, 그래요? 뭐 챔스 얘기도 저희가 오늘 시간이 되면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주제는요. 토트넘, 맨유, 유로파리그 우승팀은 누가 될 것인가? Alright. 1, 2, 3, 4, 5, 6, 7, 8, 9.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 괜찮아. 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 괜찮아. 딩딩딩딩. 일단은 지난번에 예측했던 자료를 우리가 좀 보고 갈까요? 준비하셨어요? 네, 와.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일요일같이 오, 사진까지. 텐션이 떨어지네요. 화이팅. 빨리 올려주시고. 네네. 제가 이렇게 예측했다고요? 예. 그럴 리가 다 없는데.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서영욱 위원님과 피터가 토트넘 대 맨유가 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0%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셨고요. 피터가 지난번에 이제 둘이 만나면 엉망진창 매치가 될 거라고 네, 했는데 네. 토트넘랑 붙으면 진짜 재밌는 경기 되고 완전 엉망진창 게임이죠. 수비는 저리 가라 하고. 재밌게 보면 그렇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요즘 사회 이슈인 뭐 공정, 정의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기회. 넥타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죠?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지금 예민한 시기여가지고 이 맨유와 이 토트넘의 대표 색깔로 저희가 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두 팀이 만나서 또 유로파리그 정상에서 만날 수도 있구나 싶거든요.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줘요. 이게 이제 올바르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은 한 시즌 내내 열심히 해서 뭐 예를 들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5위 안에 들어야 주는 건데 15위, 16위, 17위 이 정도인데 갑자기 챔스권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벵거 감독이라든지 야, 유로파리그 우승팀에게 챔스 주는 게 맞아? 원래 유로파리그 전신인 UEFA 컵이 챔피언이 아닌 리그 한 2, 3위권 팀들이 나가는 대회였단 말이에요. 어떤 격을 좀 높여주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팀들의 어떤 뭔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준 거거든요, 우승팀한테. 그 덕분에 리그 16위, 17위를 하고도 챔피언스리그 내년 나갈 수 있는 아스날하고 다음 시즌에 같은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기분 나빠요. 아스날 고생했어요 사실. 네. 우승을 하더라도 우승팀 되면 3분의 1도 채 안 될 거거든요. 메리트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수 있는 그거를 주는 게 약간 당근 같은 거죠.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그 순위가 추락을 할 때도 제가 하나는 우승한다. 네, 저는 그때 사실 카라바오컵 예상을 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도 지금 상대가 맨유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맨유는 그래도 우승 많이 해봤어요. 심지어 유로파리그도 몇 년 전에 우승했습니다. 토트넘이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할 때가 됐다 할 때가 이런 됐어요. 말씀이세요. 거울 공격을 하자면
상대가 토트넘이기 때문에 맨유가 우승한다. 아. 저는 한국에 살고 한국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해버지를 위해서 박지성을 위해서 맨유 뽑는 거죠.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홈에서 있었던 경기에서 3대1로 보데 글림트를 이기면서 이제 우위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보데 홈에서 이뤄진 2차전에서도 0대2로 우승을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번 시즌까지 맡았던 주요한 어떤 컨셉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는 뒤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전진 앞으로 막다. 이런 식의 스타일들을 보였었는데 사실 유로파 리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게 아주 잘 통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보데 글림트의 홈에서의 어떤 잔디라든가. 어려움들 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건 좀 어때 보였던가요? 이게 좀 너무 지나치게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인조잔디에 대한 것을. 물론 전례가 있었죠. 뭐 로마나 이런 팀들이 갔을 때 너무 로마, 라치오 어려웠기 다, 때문에 네, 어려웠죠. 그때 걱정을 했는데 그런 몇 가지 사례가 다음에 준비했던 토트넘에게는 이거를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괜히 인조잔디에 익숙하지 않은 데서 볼 돌리다 끊어지면 위험할까 봐.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인조잔디의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피터는 진짜로 보데 글림트 유니폼 주문해서 입고 경기 봤어요? 아니 그거 뻥이었고요. 근데 이쪽은 실제로 받았어요. 받았어요? 유니폼 받아서 그거 네. 입고 중계했습니다. 네. 박위원님이 보데 글림트 유니폼을 입어서 토트넘이 이긴 거잖아요. 네? 영향 없진 않았어요. 네, 오늘도 일부러 이제 손흥민의 무관 탈출을 위해서 메뉴의 우승을 점치시는 건지. 네, 뭐 일부러는 아니고요. 약간 눈물 날 것 내내 같아요. 감동적인 빌드업이어가지고. 그런 진짜 거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기분 나빠요. 저는 진심으로 반대했는데 더비더비 샤머니즘 내 건데. 반면에 맨유는 빌바오라고 하는 라리가에서도 일정한 순위를 달리고 있는 팀을 아주 크게 이기고 올라왔죠. 맨유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조금 우위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일반적인 분석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팀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승을 워낙 많이 해본 팀이다 보니까 기회가 왔었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팀에 계속 좀 내려오는 것 같은. 경험 있는 선수들 제대로 해줬죠. 뭐 캐슬리로, 페난데스, 머과이어, 마운트까지도 폼이 살아났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진짜 무시했었고 토트넘에 그거 진짜 크게 부족한 거죠. 자, 본격적으로 토트넘과 맨유 전력 비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공격, 미드필더, 수비, 골키퍼, 감독 지략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과 미드필더부터 어느 쪽이 우위인지 두 팀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뭐 분석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네. 이 공격 라인 봤을 때 뭐 메뉴 넘버 9 문제 되게 큰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호일랜드 선수는 진짜 그냥 유스 출신들아도 실망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볼 터치 뭐 마무리 못하는 거. 토트넘 뭐 설랑케 열심히 뛰었다. 근데 그만큼 돈 주고 골을 진짜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 실망스럽고 페난데스 넘버 10 나온다면 공격은 메뉴. 제 생각에. 미드필드는 진짜 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최악의 미드필드 싸움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 무승부? 둘 다 보기 싫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공격이라고 하면 득점력이라고 놓고 보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나 모든 대회 합산했을 때의 골수나 이런 거는 토트넘이 좀 더 우위죠. 이거는 토트넘이 그래도 좀 우위 아니냐. 공격을 놓고 봤을 때. 미드필더는 저는 맨유가 좀 우위라고 봅니다. 이거는 토트넘이 결승전을 앞두고 공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뒤에도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갖다 놓는 지금 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윙에도 훈련을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공백이 좀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만 놓고 보면 저는 그거는 좀 맨유이다. 호일룬하고 솔랑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솔랑케가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은 것 같고 다만 미드필더는 맨유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를 필두로 해서 그 뒤에 카세미로 선수도 최근에 많이 폼이 올라오고 더군다나 카세미로 선수는 워낙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을 많이 해본 선수인데 이런 결승전 너무 익숙할 거고 그러면 이거는 토트넘 미드필더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공격진은 저는 토트넘이 좀 많이 그래도 앞서지 않나 싶고요. 반면에 미드필드는 메디슨하고 클루셉스키가 빠지긴 했지만 전 다 돌아와도 사실 토트넘 미드필더진은 맨유보다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쪽이고 전체적으로 해서 좀 중원 싸움에서는 맨유가 좀 많이 우세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출전은 100%다. 손흥민 선수가 저는 이제 선발이라 보는데 손흥민 선수 위치가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현지 쪽에서 들어봤더니 다 훈련을 시키고 있대요.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 놓는 훈련, 측면 쪽에 놓는 훈련. 그래서 저는 포지션 정도만 우리가 좀 지켜볼 포인트가 아니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어쨌든 서봤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 토트넘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되게 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여겨져야 되고, 사실 윙어로 뛰는 것보다 어쩜 진짜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 맨유 상대 경기 3개 다 이겼는데 왼쪽을 많이 누리고 약간 그 콤비네이션 플레이, 뭐 침투하면서 이렇게 패스하는 모습들, 그거 느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가장 주목이고 또 맨유하고 할 때 계속 그 부분이 많이 먹혔었고 음. 맨유가 오른쪽 수비에 좀 허점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도 이게 가장 정배라고 보는데, 이게 워낙 지금 변수가 많은 경기다 그렇죠, 보니까. 변수가 많죠. 예. 만약에 손흥민을 중앙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경기는 그냥 대놓고 난타전하겠다는 겁니다. 니네가 골 넣는 만큼 우리 더 늦게 이 전략이거든요. 그렇게 경기를 할지, 아니면 원래대로 미드필더를 그래도 3명 끌어놓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손흥민은 사이드에 쓸지, 이게 좀 포인트긴 하죠. 네.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이제 출전하게 되면 아시아 최초로 챔스 유로파 모두 결승에 진출하는 선수가 되게 됩니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수비와 골키퍼 부문 전력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 부문에서 토트넘이 우위에 있다. 손! 아, 멋있네요. 이렇게 모두가 너무 노라고 할 때 왜요? 예스로 하는. 토트넘이 수비 잘한다고요? 로메로 반대변이 있잖아요. 저희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야, 너 우리 편 아니야? 골을 한두 골 먹혔어야지 이거 뭐 어떻게 아니 근데 유로파리그에서만 보면 맨유가 골을 더 많이 먹혔어요. 그건 맞아요. 예, 지금 어떻게든 최상의 몸 상태로 로메로 반더벤을 쓰려고 계속 경기를 안 뛰키고 막 애지중지 애끼고 있어요. 네. 그 맨유 골키퍼 네. 오나나 선수가 토트넘 포비아가 있지 않을까. 아약스 시절에 모우라한테 헤드트릭 맞고 그 또 탈락했던 평행이로 인한 또뭐 샤머진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 유니폼을 볼 때마다 실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골키퍼는 그냥 도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승부라고 봐요. 수비의 문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맨유가 우위라고 보는 게 뭐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도 맨유가 우위라고 하는 건, 선수 개인은 중앙 수비수는 토트넘이 좋지만 전체적인 수비 조직이 너무 안 좋아. 난 이렇게 밸런스 안 좋은 수비 처음 봤어요. 막 나가.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나 그 수비의 전술을 만들고 있는 이 감독 자체가 수비를 너무 못한다. 반박하실 거 없나요, 박찬호 위원님? 아니 동의합니다. 아, 동의해요. 넥타이 바꿔주세요.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토트넘 경기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허술해요. 근데 맨유가 그렇다면 뭐가 좀 낫냐? 그러면 맨유 사실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근데 특히 맥가이어 같은 선수들 중요한 순간에 뭔가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해요. 맥가이어는 윙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공격도 진짜 잘하죠. 예, 예. 저는 오나나 선수 또 인테리 출신이기 때문에 애정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결승이 잘해주겠죠. 예. 토트넘도 유로파에서 수비가 좋아 보였던 게, 그 상대가 솔직히 피지컬적으로 훌륭한 팀도 많이 없었어요. 배진원이 좋았죠. 예. 골키퍼뿐만 아니고, 그래서 털릴 것 같다. 네, 이 정도. 네. 감독의 지략이 또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손 드는 걸로 할게요. 맨유의 감독 지략이 우위에 있다. 손. 반만 내겠습니다. 반은 더 이거 아니면 어딨어요? 저걸로 해주세요. 이분 여기 컨셉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하고. 아니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스트코글루 감독 저희가 2년 동안 다 봤습니다. 이렇게 큰 클럽을 맡기에는 좀 부족하고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다. 반면에 아모린 감독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 시즌 맨유 핑계가 몇 가지 있어요. 중도 부임을 했다 중간에. 아니 결승전 감독 지략인데 왜 시즌 결산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네. 살짝 낫다. 그 정도. 그렇군요.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2년차 우승 무조건 하는 게 있고요. 선수들에게 없는 유관력이 있습니다. 개인 통산 21번 우승을 했어요. 우승 많이 아, 했죠. 셀틱. 결승전 17번을 했는데 15승입니다. 결승전만 갔다 하면 승률이 88%예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좋은 감독이니까요. 좋은 감독. 15승 1무 1패인데 그래도 아모림보다는 조금 뭔가 이 사람에게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아니겠느냐. 저는 아모린 감독이 우위다라는 느낌보다는 포스테코 감독이 못한다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렇게 승률이 높았을까? 셀틱은 압도적 팀이에요. 근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동안 커리어를 놓고 보면
수에 대한 계산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 잘 안 됐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승전에서 갑자기 대단한 수를 쓸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아모림이 위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포스테코글루는 솔직히 10경기, 첫 10경기 빼고 작년에 PL에서 진짜 중하위권 폼을 보여줬어요. 그 정도 감독. 진짜 중간에 들어와서 이 정도 나쁜 폼이지. 아모림도 진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진짜 그냥 착한 호주 할아버지. 근데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보니까. 네. 뭐 맨유와 토트넘 이렇게 대등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조금 마음이 토트넘 쪽에 이제 기우는 게 손흥민 선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없으면 보지 않죠. 전 휴가 갔다니까요. 주장이기도 하니까 손흥민 선수 네. 개인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 한국 축구의 유럽 진출 사이에 있어서 가장 멋진 장면은 저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차범근이 그때 이제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해서 우에파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이 장면은 지금도 딱 보면 울컥할 정도거든요. 손흥민은 다르죠. 이 그렇죠, 팀에서. 주장이기 때문에. 아 그럼 제일 먼저 트로피 제일 세레머니를 센터에서 하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트로피를 줄 거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트로피를 가운데 가서 들어 올릴 거예요. 저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바뀌었어요. 너무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게 네. 어 맞다. 그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두 팀이 이렇게 유로파리그 하나에 좀 맹렬하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에요. 우승하는 팀은 그나마 성공한 거예요. 솔직히 아스ton 팬이라서 인정하기 싫지만 토트넘 우승하면 우리보다 더 좋은 시즌이긴 해요. 한 면에서 봤을 때 트로피 올렸으니까. 트로피 저는- 개수로만 봤을 때. 네, 이 한 경기에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 처음 봐요. 저는. 지금 두 팀에게는 그러니까 시즌을 세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해가 지금 쏙쏙되네요.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에 유럽에서 계속 감독 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번 팀의 우승은 당연히 더 필요하지 않나. 근데 맨유가 카퍼레이드를 안 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유로파리그 우승 뭐 이것도 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또 격하시네. 아니, 아니, 이제만 아니. 하면은. 현지 맨유 입장에서 맨시티가 죽 썼으니까 해야 되지 않나? 뒤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토트넘은 하면 무조건 런던 시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우승 DNA는 맨유가 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승을 해야 되는 무조건적인 어떤 동기부여는 토트넘이 위일 수 있는 아 거죠. 토트넘 더 간절한 상황. 그런 어떤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토트넘이 훨씬 더 클 수 있죠. 과연 유로파 리그의 정상에 서게 될 팀은 누가 될지 떨린다 정말. 네. 또 박찬호 위원님 서운하실까봐 챔피언스 리그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먼저 나눠드리면서 이거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피터는 빵점. 지금 아스널 대 바르셀로나로 이거 예측을 필요 했기 없어요. 때문에 저 기억 이거 필요 없어요. 저 기억 안 나요. 던져버렸어요. 뭐 다 맞힌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가 인테르가 올라갔으니까. 남들이 맞추고 말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기 중요한 거는 인테르 결승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피터 조금만 더 놀릴게요. 안 돼요. 굉장히 친분이 있는 파비앙한테 조롱을 좀 많이 당했다고. 네. 결승전 올라갔습니다. 빠바바바바. 너무 우승했어? 우승했어 지금? 하고 알베르토 아시잖아요. 유벤투스 팬인데 제일 큰 라이벌 인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인테 올인해요. 진짜 알고 할 수 있어요. 인테는 그나저나 이제 인테르 찐팬인 박찬호 위원님이 네. 진짜 기대 1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제 바르셀로나하고 인테르가 이제 4강전에서 만났을 때 너무 명경기들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가 정말 대단한 경기들이에요. 인테르 계속 앞서 나가다가 다 따라잡히고 또 앞서 나가면 따라잡히고 심지어 2차는 역전당하고 그걸 또 동점 만들고 막 이런 게 막 반복이 돼서 좀 미친 경기죠, 이건 진짜. 좋은 의미로 너무너무 크레이지한 경기죠, 진짜.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의 냉정한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테르가 우위에 있다. 손 들어주시죠.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아니 박찬호 위원님 빼고 들을 거예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인테는 2년 전에도 나왔고 인자기 감독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에서 제일 약간 특이한 전술 가지고 있는 빅팀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무조건 챔스 기우는 이쪽으로 갔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축구 경기에서 이 다각형들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사각형, 다이아몬드 형태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공격을 할 때는 패스의 경로를, 수비할 때는 압박을. 이번 시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현재 이 팀이야말로 저는 바늘 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 경기가 계속 유지돼요. 90분 동안. 이게 이강인 선수가 아예 지금 접근 자체를 못 하잖아요. 이 라인업에. 측근에서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의미로는 인테르도 전주 훌륭한 팀이지만 이번에는 파리가 좀 더 우위지 않을까? 아니 박문성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인테리가 우승하겠구나. 네. 확실히 이제 파리가 그동안 그 리그 앙에서만 압도를 해왔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스날전도 뭐 그랬습니다만 확실히 큰 경기에서 경기를 좀 리드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서 승리까지 가져가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 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덴벨레가 폼이 올라오면서부터 완성 단계에 들어선 팀이라 그래도 좀 리드하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파리 쪽에 한 표를 줬습니다. 자, 오늘 축구로 유럽을 한번 싹 돈 그런 느낌인데 출발지로 돌아와서 최종 의견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네 분 의견에 변함 없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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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당연히 1티어 대회가 챔피언스 리그니까 권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세 대회가 열리는데 저는 모든 우승팀들 모든 결과가 끝나면 다 그런 소중한 박수 좀 쳐주고 싶습니다. 해리 케인이 무관역의 대표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바이에른 뮌헨 우승하고 SNS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닌데 정말 포스트를 미친 듯이 올리더라고요. 그럴만하죠.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문자를 보냈더니 영상 통화가 왔대요. 얼마나 좋으면 해리 케인한테 그런 감정을 그 손흥민 선수도 느끼면서 폭풍 SNS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상암동 빅마우스 매치 더비더비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뜨거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